한밤 뉴욕 증시가 스페인 재정위기 우려감과 미국의 제조업지표 부진 여파로 반등 하루 만에 하락해 다우지수가 결국 종가기준 만선이 붕괴됐습니다.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 상환 비율 즉 DTI를 5 내지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이번 주 일요일 내놓을 예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부모와 형제, 자매가 낸 기부금 또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 2분기 우리 국민의 해외 카드 사용액이 금융위기 이후 최다 수준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숫자도 사상 처음으로 3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닷새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내리막길, 오늘 또한 오르막길로 방향을 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이유는요. 뉴욕 증시가 어제 닷새째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반등에도 보폭을 못 맞추는 코스피였을 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가 간밤에 다우가 만선이 이탈됐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장이라는 특수성도 안고 있는데요. 어제 수급에서도 역시 외국인들이 현 선물 동반 매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으며 현물을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많은 폭은 아니었지만 동반 매도, 역시 외국인들도 적극적으로 위험자산에 베팅하기는 부담스러운 눈치입니다. 외국인들의 발걸음도 무거워지는 사이에 다우는 만선을 이탈했습니다. 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1,730포인트에 딱 물리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깨져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1,730 지지는커녕 일단은 물려있는 상황에서 오늘 어느 정도 갭 하락할지, 장중에 얼마나 만회할지가 키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보죠. 네, 코스피는 1,729로 끝이 났습니다. 네, 이렇게 1,720선대 오고 1,730선, 61선이 깨진 것은 거의 한 2주 만이라고 그러죠. 코스닥 역시 계속 코스피와 발을 맞추면서 닷새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기관의 컴백에도 불구하고 반등에 실패하는 코스닥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초반에 1,200원 찍고 나서 계속해서 쭉 좀 되밀리는 양상이었었는데요. 결국에 원달러 환율 1,200원 선은 이래저래 어렵다. 아직은 박스권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더 키웠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일본 니케이가 너무 많이 빠졌었죠. 네, 때문에 어제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가까스로 니케이 225 지수가 8,900에 회복만 하고 끝이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하루 만에 소폭 올랐는데요. 대만의 가권만 약간의 조정을 받았네요. 오늘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특히나 일본 증시 우리와 함께 열리는데 얼마로 또 하락하면서 출발할지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간밤에 있었던 뉴욕의 문제 뉴욕 한번 마감지수를 보죠. 네, 다우의 그 지수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죠. 만선이 이탈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우는 연 저점인 9,614포인트까지도 열려있다. 이것보다 더 아래쪽으로 깨고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제시가 되고 있고요. S&P 500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왜 이렇게 다우가 많이 빠졌느냐. 고용지표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조업지표가 다시금 둔화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스페인 쪽의 재정위기 우려, 이제는 다시 유럽까지 들먹여지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기 둔화 그리고 더블딥 우려 때문에 뉴욕이 못 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오늘 밤 벤 버네키 연준 의장의 추가 부양책이 반등 모멘텀이 돼주길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하튼 마감지수 기억하면서 오늘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간밤에 뉴욕에서 다우는 결국 종가 기준 만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제조업지표 부진이 실업지표 개선을 모두 더 덮었었던 악재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스페인에서도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오늘 우리 장, 어제도 뉴욕이 반등했는데도 반등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또 금요일장인데다가 뉴욕의 다우 만선 이탈,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져 있습니다. 전망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에서 김학현 차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외국인들 매도 때문에 어제 또 아침엔 잘 가는 듯 싶더니만 결국에는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뒷심 부족, 조금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닷새째 지금 조정을 맡고 있습니다. 박스권 하단에서 조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전일 국내 증시가 오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후 1시가 접어들면서 1시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되밀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던 원인은 미국 증시가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약 100포인트가량 반등해서 마감을 한 것이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고, 네. 이 프로그램 매도가 또 출회되자 기관들이 다시 프로그램을 제외한 기관들이 또 재차 매수에 나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면서 오전장에 좀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간의 매수가 5장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네.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는 공격적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예. 시장이 또다시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 업종상으로는 이 조선주와 자동차주들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뭐 기아차나 현대차 모두 장중 뭐 2, 3%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뭐 고점 대비해서는 좀 크게 밀리는 이러한 양상들을 보였고 네. 그 M&A 설이 뭐 또 새롭게 제기가 되고 있는 그 하이닉스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기술업종도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이 건설업종하고 그 의약품업종은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의약품업종들은 이 코스닥이나 테마주들의 이 줄기세포 바이오 관련주들의 급락이 있었거든요. 네, 차바이오엔. 예, 차바이오에는 뭐 하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아이고, 예. 이 급락의 여파를 받으면서 의약품업종은 하락률 상위에 링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시장의 위치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는데요. 소폭 하회이긴 했지만 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종가지수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한번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소 지수의 그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 네. 전일 어쨌든 뭐 60일 선이 약 그 1731포인트 가량에 위치해 있는데, 네. 종가 기준으로 어쨌든 그 소폭이긴 하지만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 시장이 화학업종과 그 지주회사 관련주들 뭐 이런 그 종목들로 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했는데, 네. 시장이 주도주들이 약해지면서 이 인프라주들이 강세를 보인 시점이 대략 5월 말에서 6월 초 국면이었습니다. 네. 이때 6월 한 초반까지의 기술적 반등, 여기까지 이제 기아차나 삼성전기 위주의 반등이 일어났었고, 네. 다시 2차 반등 이 시기부터는 화학업종과 이후에는 또 지주회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네. 뭐 조선주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급등을 하면서, 그렇죠. 이 예. 인프라 관련주들, 통상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종목군들이 시장을 이끄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네. 최근의 추세는 이 그 단기 상승 추세대가 좀 무너지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5월 초의 급락, 이 1,500포인트 중반까지의 이 급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추세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급락이 아니라고 오버슈팅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단기 상승 추세대는 이러한 모양새로 그려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모양새로 그려볼 때 이미 그 단기 상승 추세대는 이미 뭐 한 2주 전에 이미 그 깨졌다는. 이탈됐을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이탈하고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재차 되밀리고 마는 예. 이러한 양상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에는 이 5월 말에 급락을 일시적인 급락으로 해석했을 경우인데요. 네. 이때 오버슈팅이 진행됐다라고 보면서 이제 그 상승 추세대를 그려보는 건데, 네. 이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번째로 그린 건데요. 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이 상승 추세대 역시 전전일과 전일을 기점으로 해서 어쨌든 무너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그 시장의 반등 국면은 사실 최근에 한 2, 3개월 동안 그 기아차나 삼성전기와 같은 기존의 주도주들은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이번 상승장은 이제 화학업종이나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봐야 되는데, 네. 이 화학업종이나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상승 추세는 5월 초의 급락을 오버슈팅으로 해석하든 그렇지 네. 않든 간에 단기적으로는 좀 깨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 화학업종이나 인프라업종, 뭐 지주소 관련주, 뭐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서서히 좀 그 빠져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래도 시장에 기대를 걸면서 네. 이번 하락이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것처럼 일시적인 오버슈팅이고 시장은 다시 복귀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기대를 해볼 때 시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겠는가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다시 그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수 차트가 아니라 예.
그 종목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장의 그 기존의 주도주 역할을 했었던 이 기아차입니다. 전일 기아차의 기간의 매수가 그 56만 주나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것은 그 아주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인데, 이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화학업종과 지주회사 관련주들을 단기적으로 그 차익 실현을 해나간다면 네. 그 자금을 또 만약 현금을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네. 시장을 보수적으로 전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자금들이 어디론가 그 이동이 되기 마련인데, 그 이동이 되는 것이 이 기존의 주도주들로 이동이 되는 모습들이 지금 서서히 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네. 지금 포착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 기간에 이 56만 주가량의 매수 역시 그러한 자금의 유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하지만 기아차의 위치를 보면 뭐 제가 미리 이제 추세대를 좀 그려놨는데요. 네. 빨간 추세선이 상단과 하단인데 여전히 하향 추세대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시장의 1차 기술적 반등, 앞서 말씀드린 1차 기술적 반등 6월 초에 형성된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역시 계속 네네. 낮아지는 이러한 하향 추세대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펀드 매니저, 거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결국에 그들이 또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자금이 어쨌든 적절한 업종 간의 자금 이동, 비율 배분으로 해서 운용을 해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예. 없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여전히 하향 추세대 속에 위치해 있는 기아차 같은 종목을 지금 굳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 네. 오히려 하향 추세대를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더라도 하향 추세대를 상향 돌파해 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해 가면서 네.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상향 돌파해 나가는 것을 확인해 하면서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시그널보다 비우호적인 시그널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가져가실 것을 벌써 한 달 이상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네네. 있는데, 시장의 시그널들이 어쨌든 우호적인 시그널보다 비호적인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압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만 이제 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근에 이제 공포 기제가 확산되는 이러한 국면은 트레이딩에 아주 좋은 기회가 많이 제공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네. 이런 기회에 보유 종목의 이 손실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네. 축소시킬 수 있는 기회들은 시장의 곳곳에 좀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시장의 곳곳에 뭔가 이런 공포 심리가 만연할 때 오히려 더 기회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좀 구체적인 것을 종목 얘기를 통해서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화학하고 지주회사 그리고 언뜻 중국 주도 같은 약간의 오버슈팅을 최근 들어 이끌었던 업종이었었는데 이쪽의 업종군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추세가 이탈됐다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차익 실현을 조금 하거나 현금화 시키거나 아무튼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될 텐데 일단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라고 했을 때 지금부터 오히려 얘기를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단기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이나 업종군 이런 얘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예, 앞서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게 지금 단기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기회 요인들이 또 많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단기 트레이딩의 기회는 이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침착한 매매를 할 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시장의 투자자들이 흥분된 매매, 즉 최근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네. 투매 심리도 아직 본격적인 투매가 나왔다라고는 시장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일부 종목에 있어서 이 투매가 일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회 요인들이 발생이 된다. 이 기회 요인들이 발생되는 것은 시장은 침착한데 종목의 투매가 발생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시장이 침착하다는 것은 기아차가 앞서 말씀드린 하향 추세대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이 침착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주도주인 기아차가 추세대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타 중소형주라고 하더라도 이 우량주가 급락하는 이러한 국면들, 네. 이러한 국면들이 최근 시장에서는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전일 나타난 그러한 예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그 LNF의 모습인데요. 예. 그 LNF가 전일 장중에 뭐 큰 폭으로 급락하는 예. 일시적으로 3만 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LNF는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좋아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는 기업인데요. 네. 이걸 한번 분봉을 통해서 어떤 흥분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 어떻게 시장 기회 국면을 포착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급락하는 양상들이 오전 10시에 34,000원을 찍고 네. 급락하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는데 이때 LNF의 주가를 최근 끌어올린 기관 투자자들은 전원 매도하는 모습들이 장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장중의 기관 동향 같은 것들을 추정 동향 같은 것들을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34,000원에서 3만 원까지 일시적으로 붕괴되는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네. 이때 이제 거래량이 폭발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네요. 11시 막 지나고 12시서부터. 예. 네, 바로 이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거래량이 폭발되면서 3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 0이 많이 들어간 그 가격권은 이제 네. 라운드 피겨 가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이 일시적으로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도를 던지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도대체 어떤 심리고 왜 이때 매도를 던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 하락하는 시간 내내, 그러니까 10시부터 한 12시 반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던지고 있지 않다가 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거 오늘 하한가 가겠다. 이게 네. 여기서 더 악화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대량의 물량들을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 종목이 약 2-3시간 동안 줬던 이 공포 심리에 짓눌려서 일시적으로 큰 폭의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거의 매도를 던지는 겁니다. 네. 이런 기회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오히려 매수에 나서면서 사실 이때 매수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근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제 차바이오엔처럼 끝까지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네, 차바이오엔의 얘도 한번 뒤이어서 한번 네. 살펴보겠는데요. 어쨌든 뭐 이럴 때 매수를 통해서 단기적으로 뭐 3-4%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면서 네. 기존의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기존에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뭐 10중 8구는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네. 아니면 뭐 수익이 축소되는 현상들이 발생이 됐을 텐데 네. 이 수익 축소나 손실의 그런 부분들을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 좀 만회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전일 뭐 말씀을 하셨는데 차바이오엔의 얘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분봉을 봐주실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최근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했던 매수했던 그러면서 이제 끌어올렸던 주식인데요. 네. 역시 좀 분봉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바이오엔의 분봉을 보면은 오전에 9시 한 40분경에 9시 40분경에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급락하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죠. 그래서 네. 이 당시에 이제 수급 동향은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아마 추정 물량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예. 이때 뭐 12,000원 초반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12,050원, 100원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네. 가정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인식하는 투자자들은 이때 거래량이 폭발했을 때 저점을 찍어야 되는데, 네. 재차 봉이 2개가 나오면서 저점이 더 이탈되고 있죠. 네. 아마 굉장히 빠른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때 리스크 관리에 나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20분간 지켜봤을 때, 네. 20분간 이게 테크니컬적인 반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 이것은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령 20분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계속해서 좀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저점이 재차 무너지는, 즉 11,850원, 뭐 900원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재차 무너지는 양상들이 나타날 때는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거죠. 이때는 빠르게 손절매에 나서야 되는 뭐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 최근 시장에서 네. 상당히 좋은 이 장중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네. 시장을 좀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거래할 수 있는 또 네. 경험이 좀 풍부한 네. 이런 트레이더의 입장에서 좀 세워나갈 수 있는 전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일반 단기 투자자들이 사실상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가 상당히 힘들 텐데. 네, 너무 위험해요.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크게 또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다소 리스크가 큰 트레이딩 방법이기 때문에 네.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대응해 나가시는 것이 현 시장에서는 좀 현명한 전략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거 끝으로 좀 전략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손실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 다르고 하지만 들쑥날쑥 하는 와중에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기록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역시 그 누구도 쉽게 주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섹터도 지금 연속성의 시세를 보이는 그런 섹터도 없기 때문도 아마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거나 마이너스 난 포트폴리오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조금 만회해보자라고 하셨는데요.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괜찮은 종목, 뭐 시간은 없지만 종목 명 자체라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도 같고 아무튼 마지막으로 전략을 좀 종합해 주십시오. 예, 시장이 계속해서 안 좋은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국면일 때, 공포기제가 좀 확산이 되면서 기회의 영역은 단기 트레이더에게는 기회 영역은 분명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네. 이전에 틈새 시장이 별로 없는 아주 촘촘한 시장이었다고 표현을 한다면 지금은 틈새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틈새를 이용해서 보유 종목의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가면서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포먼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네. 전략을 좀 구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은 락앤락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락앤락은 이 플라스틱 밀폐용기 제조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유리 제품이나 이제 생활용품들로 생산 품목을 좀 많이 다양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국의 해외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하고 이 중국 매출이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 중국에서 과거 3년간 연평균 7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봉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최근 시장에 걸맞지 않게 락앤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예. 이 오버행 이슈, 2대 주주의 지분 매각이 이제 해제가 되면서 오버행 이슈가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수해 나가는 모습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4일 날 주가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들이 발생이 됐는데 네. 다음 날 역시 주가 고점 부근에서 전일 고점 부근에서 십장일봉을 형성을 했고 전일 안 좋은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시장의 오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데 거래량은 굉장히 적습니다. 네. 평소 거래량의 한 절반 정도로 크게 위축이 됩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매도 던지는 투자자들 그만큼 급감했다는 얘기죠. 네네. 그 매도 던지는 사람이 그만큼 급감하게 되면 매수자 우위 국면에 주가는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좀 짧은 경기 파동보다는 긴 경기 파동 측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 화장품 제조회사들이 중국에서 크게 선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네. 이 락앤락 역시 주가는 앞으로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손절가는 30분봉상 이전 고점권역이 34,500원을 설정하고 네. 목표가는 이전 고점권역인 42,000원 그리고 매수가는 35,500원 부근에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중국 소비 관련주 중에서 시장 대비 굉장히 앞으로도 견조할 것이라 생각이 드는 이미 좀 올라서는 락앤락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김학현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특정한 뉴스를 바탕으로 그 뉴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발굴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에서 서정함 대리가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아몰레드 관련주 두 종목, 특히 덕산 하이메탈이 안타깝게도 잘 가다가 어제 좀 급락을 했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덕산 하이메탈이 보니까 4% 넘게 좀 급락을 했습니다. 글쎄요, 어저께 아무래도 좀 수급상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우선은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아직까지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가는 17,000원이었고요. 네. 어제 종가 같은 경우는 19,55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 어제 상황을 보니까는 그 덕산 하이메탈을 꾸준히 매수해오던 외국인이 주식을 판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인 쪽하고 기관 쪽에서 아무래도 좀 매물이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원래의 수급 주체인 외국인이 아직까지 발을 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종목은 끝까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현재 전고점이었던 21,000원 선을 쉽게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역시 저는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는 17,000원 라인 지켜드리고 싶기 때문에 네. 하락하는 그 당시에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도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날부터 쭉 좀 밀렸던 것 같아요. 예,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계속 좀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특별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수급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좀 개인 간에 좀 아무래도 그런 수급에,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도 좀 줄면서 좀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대주전자재료도 제가 말씀드린 손절가 라인은 9,80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시고요. 만약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깨지지 않는 선이 요 121선입니다. 121선인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린 손절 라인은 오히려 그보다 밑에 있는 네. 9,800원 라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121선을 꼭 굳이 끝까지 사수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시고요. 거기에 네. 집착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는 매물대가 많이 몰려있는 9,800원 라인을 손절가로 보고 하락하는 기간에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대주전자재료, 아몰레드 관련 두 종목이었었는데요. 지금 목표가를 얘기할 분위기가 갑자기 어제 하루 때문에 그렇게 안 된 종목도 있고 한데 손절가로 예상하셨던 가격하고는 아직까지 거리가 꽤 넉넉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오히려 분할해서 조금 더 모아가자는 전략 들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늘릴 생각이 없으시다면 아직까지 손절할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니까요. 쭉 그냥 한번 홀딩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떤 뉴스 갖고 나오셨는지요? 예, 요즘에 가장 큰 이슈는 역시 DTI, 부동산 관련 정책이죠. DTI를 지금 완화시킨다는 규제 완화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날짜가 나왔어요. 예, 날짜는 이번 주 일요일 날 29일로 아마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발표할 내용이 거의 정해진 상황인데요. 실수요자에게만 네. DTI 완화를 한다는 내용이 그렇죠. 기본적인 골자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사실 그런 내용 가지고만 지금 현재 우리 국내에 건설주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제 나온 기사에서는요, 부동산 규제 완화의 약발이 세지 않고, 그리고 추가 대책의 압력만 오히려 커졌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기대하는 방법은 바로 이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네. 현재 정책 방향은 이런 추가 대책에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그런 여지가 있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대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DTI 완화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그 다음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추가 대책을 기대하면서 현재 많이 저가에 와 있는 건설주들로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설주는 역시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요.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 물산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안 빠졌었죠. 삼성 엔지니어링 사실 신고가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신고가 나오고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의 그런 이제 수급보다는 오히려 외국에 있는 그런 자본들이, 그리고 외국에서 많이 수주를 따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내 건설사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DTI 완화는요, 모든 건설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사실인 건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현재 외국에 있는 수급이 받쳐주고 있는 네.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이 글쎄요, 지금 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단순히 국내의 아파트 공사나 아니면 국내의 이런 도급 공사를 맡고 있는 국내 건설사보다는요, 네. 지금 해외 수주가 모멘텀에 같이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얼마에 사볼까요?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 장과 상관없이. 예, 지금 어제 종가가 132,000원이었죠. 네. 저는 어제 그 종가 132,000원에서 크게 밀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선에서요. 매수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좀 신고가기 때문에 특별히 정해드리고 싶진 않고, 대신에 목표 수익률을 보고 정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0% 목표 수익률을 보시고요. 네. 단기적으로 15만원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2만 2천 원을 좀 짧게 정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아무래도 뭐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간에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을 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요. 네. 역시 매입도 그리고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삼성물산 얘기를 해보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토달 것도 제 입장에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은 용산하고도 같이 걸려있고 긍정적 리포트가 나와도 밀리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삼성물산 같은 경우 뭐 최근에 그런 그 정부와의 그런 마찰도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하지만 역시 지금 현재 뭐 주가를 보더라도요. 지금 타 중소형 건설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좀 대외적인 안 좋은 얘기가 있었지만 현재 회사 내부에서는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룹사 물량을 삼성 그룹사의 그런 건설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수주를 많이 받아왔고요. 네. 그리고 해외 플랜트 물량이 지금 현재 그 라마단 이제 그 아랍 쪽에 있는 라마단 이후에 9월부터는 아무래도 국내 주요 대형사들의 해외 수주 계약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물산이 그런 해외 플랜트 물량을 많이 받아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국내에 있는 그런 정보의 마찰 같은 것들은 많이 그런 마찰에 의해서 저평가되는 것들은 많이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뭐 기관이나 이런 외국인들도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서 수급상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 10% 수익률을 보고서는요 6만 5천 원을 정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매입가는 어제 종가인 5만 7,500원에서요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다소 좀 타이트하게 5만 4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뭐 건설사에 관해서 부동산 추가 완화책이 이번 주 주말인 일요일에 나온다는 발표를 일단 가지고서 좀 이번에 약발이 별로더라도 추가 대책을 기대하고 지금 이렇게 좀 싸졌을 때 건설주, 대형 건설주를 매입하는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접근보다는 그나마 또 이 중에서는 견조했었던 건설주 삼성 엔지니어링 신고가 내는 종목하고요. 삼성물산하고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금액은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와 함께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8월 27일 금요일 우리장 이제 막 열렸습니다. 뉴욕장에서 다우가 만선이 이탈됐는데 오늘 아침 얼마나 떨어지면서 출발할지 또 아침에 얼마나 버텨줄지도 궁금합니다. 시초가 분석 빠르게 드리죠.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720선 정도에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한 8포인트 정도, 이 정도면은 1%도 안 빠진 것이죠. 자, 코스닥은 460선대 초반, 코스피는 1720선대 초반입니다. 1720이 안 깨진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오늘 KB금융의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SK텔레콤하고 LG디스플레이는 또 약간의 강보합의 끼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시총 30위 가운데서는 말이죠. 자,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금 어제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77만 원을 깨지고 있고요. 포스코는 오늘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이미 시동을 좀 걸어줬었던 자동차주, 특별히 그중에서 대장주를 할 수 있는 현대차에는 약간의 매수 우위가 또 보여지는 면도 있었었는데요. LG화학은 어제 또 볼리비아 리튬 전지 개발 관련해서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보합으로 나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은 일단 또 다시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신한지주, 어제도 삼성생명은 좋았었는데 오늘 신한지주와 더불어서 금융섹터 같이 하락세에 동참하는 삼성생명이네요. 10만 7,500원입니다. 자, 모비스가 어제 2% 뛰었기 때문에 한 반 가까이 오늘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고 중공업도 오늘 어제 이어서 약세 국면이 큰 폭은 아니지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 다시금 계속해서 3만 1,000원대를 쉽게 올라서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KB금융이 아주 오래간만에 매수세를 좀 받는 모습. 하지만 아주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반등의 폭은 상당히 미미하다 하겠습니다. 지주회사 LG도 소폭이나마 떨어지는 추세이고요. LG전자가 1% 이상이나 또 역시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2% 이상 반등했었죠. 역시 M&A 때문이었는데 SK 때문에 덩달아 갑자기 주가가 급락했었지만 하이닉스는 2%대 반등했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폭 빠질 분위기는 아닌데 싶습니다. SK텔레콤은 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경기 방어주들은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네요. LG디스플레이 어제 닷새 만에 반등하고 나서 오늘 역시 많이 빠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하이닉스하고
좀 비슷해진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이닉스 먼저 치고 나왔고 LG 디스플레이도 이제는 좀 반등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연속성을 가지려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기아차는 오늘 현대차와는 다르게 소폭 빠지고 있지만요. 아직 소폭 반등하고 소폭 빠지고 있어서 그냥 견주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KT가 오래간만에 약보합 정도로 돌아서는데요. 한 43,700원 정도 오늘 아침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 쇼핑도 오늘 뭐 약하고요. 파란불 켜는 종목들 정말 많은데 SK에너지가 1.5% 이상 어제 빠졌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지면서 13만 원은커녕 12만 원이 위태위태하게 됐습니다. 신세계도 0.5%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오늘 그래도 일단은 버텨봅니다. 오늘 아침에는요. 삼성 SDI가 어제 급락했었죠. 2차 전지 공급 과잉 얘기까지 심지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5% 빠진 데 이어서 오늘 2.3%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것은 확실히 수급적인 측면에서 누군가 던지는 세력이 있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아침 17만 원도 깨졌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20을 잃어버렸는데요. 자, 어제 한가까지 갔었던 차바이오 디오스텍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한번 찾아볼까요? 네, 차바이오 디오스텍이 오늘도 역시나 약보합으로 출발하면서 어제 한가 모습에서 반등은커녕 소폭이나마 더 밀리는 모습을 연출하네요. 네, 지금 이 시각 1720이 하회가 됐는데요.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1720 정도의 지지를 기대하는 전문가가 많았었는데 다우의 만선 이탈, 이래저래 지금 1720에 딱 걸쳐져 있습니다. 좀 불안하네요. 예, 일단은 뭐 이번 주 미국 고용과 제조업 그리고 주택 경기 지표까지 계속해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대한 그런 WD 무료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다우지수도 1만 선을 하회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심리적인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도 기술적으로는 현재 뭐 61선을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뭐 이번 주 오늘 시간으로 해서 미국 2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되기 때문에 또 한 번 WD 무료에 대한 증시의 그런 지지력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역시 국내 경기 선행지수와 중국 PMI 지표 등 미국 매크로 지표를 제외하고도 국내외적으로 비중 있는 매크로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지선 확인 과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사실 오늘 밤에 이미 열리긴 했습니다만 사흘 동안 열린 잭슨 홀 미팅에서 오늘 밤 벤 버냉키 의장이 또 연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지표가 연속해서 좋지 못했고 이번 주는 그야말로 최악의 한 주였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이럴수록 오히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언급이 나와주지 않을까, 나와줬으면 이런 바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거는 기대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요? 예, 일단 뭐 잭슨홀 회의가 버냉키 의장을 포함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의 그런 모임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정책 기대감이 일단은 부각될 수 있겠지만 네. 일단은 뭐 심포지엄의 그런 성격이 좀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바로 추가적인 뭐 정책이 나온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버냉키의 그런 커멘트에서 시장이 어떤 시그널을 포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최근 기사에서도 나왔는데요. 일단 뭐 휴가 중인 오바마가 미국 경제팀을 바로 소집을 하면서 긴급 전화 회의를 했다라는 소식도 결국에는 정책 변수들이 매크로 지표들이 안 좋으면서 그만큼 정책에 대한 시기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거나 잭슨홀 미팅에서 곧바로 뭔가가 나오기에는 심포지움에서 뭔가 곧바로 대책이 현실적으로 도출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대응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 속도에는 기대를 걸 만하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은 역시나 오늘까지 종가 기준 팔면은 또한 3거래를 연속 매도하는 셈인데 오늘 아침에도 역시 현 선물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지표가 안 좋아서 지켜보는 심리도 별로 좋지 못하고요. 수급도 딱히 좋지 못한 가운데 모멘텀도 없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좋은지요? 예, 일단은 뭐 지금 다우 지수가 1만 선을 하회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외국인 매도 규모가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만한 뭐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그제 역시 뭐 2천억, 1천억 정도의 그런 매도 규모가 나왔었지만 충분히 기금과 개인의 그런 저가 매수세로 어느 정도 지수의 그런
하락 압력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시장 대응에 있어서는 당장은 매크로 지표들이 호전될 그런 기미가 아직까지는 안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지지선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지금 현재 증시 자체의 그런 밸류에이션을 보았을 때 충분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주식을 매도할 시점도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으로 볼 때는 121선 근처인 1700선 초반 정도에서의 뭐 자율적인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섹터별 흐름으로 볼 때에도 최근 주가 조정이 선제적으로 좀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IT와 자동차 섹터들의 그런 하방 경직성이 상당 부분 확인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수의 추가 조정 압력은 다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일부 종목별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좀 더 유의하시면서 종목별 대응에 나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유의를 좀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수는 어느 정도 낙폭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배성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뭐 변수도 많고 주말에 특별히 이번에 이벤트도 많이 있습니다. 좀 지켜보자 하는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우리 증시는 0.3% 하락해 출발했는데 옆에 일본의 니케이를 보니까 오늘 1% 하락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래저래 여러 면에서 견조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스닥은 잠깐 상승 반전까지 됐었습니다. 계속해서 채권 시장과 외환 시장의 출발도 한번 알아보죠. 오늘도 역시 NH투자선물로 가서 전소영 연구원 한번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많이 뛰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1,200원 못 들었는데 혹시 오늘 아침 출발해서부터 또다시 뚫고 있는지요? 예, 아직 그렇지는 않고요. 오늘 달러원 환율은 이제 전일보다 7원 10전 상승한 1,197원 10전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는요, 장 초반에 오름세를 보이면서 1,200원을 잠시 뚫어내기도 했지만요, 유로화 반등 영향으로 이제 급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6원 하락한 1,19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는 일단 뭐 계속 롱으로 돌아섰던 여객들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은행들의 롱스탑 물량들이 막 출회가 되고 1,200원 근처로 가면서 내고 물량들도 계속 나오면서 환율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이제 1,200원 선이 사실은 그냥 보기에는 어제는 또 터치를 한 상황에서도 그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1,200원을 뚫기란, 종가에서 1,200원대 보기란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뭐 버냉키 의장이 오늘 밤 연설도 있고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래저래 1,200원은 역시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조금 어렵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예, 일단 뭐 여기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1,200원 공방을 계속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이제 1,200원이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를 뚫어내기가 사실 이제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단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주말 미국의 GDP 발표나 아니면 이제 버냉키 의장의 연설 같은 것들을 계기로 하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일단 뭐 이제 달러엔이나 유로달러 같은 이제 글로벌 통화에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버냉키 의장 발언에서 만약에 경기 부양 메시지를 보낸다면 어제 이제 뉴욕 시장에서 다우 지수가 1만 선을 하회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버냉키 의장의 시장을 달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제 지수를 조금씩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경기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만약에 이제 시장의 예상대로 경기 부양책 발표가 나온다면 미국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달러화가 조금은 약세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 원화가 크게 강세로 가기도 역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미 달러화가 강세로 간다 해서 반드시 아시아 뭐 이머징 통화나 여타 통화들이 강세로 간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 같은 경우는 달러화가 이제 조정 가능성을 보인다면 엔 같이 이제 상승 탄력은 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계속해서 얘기하다시피 기술적으로 이제 짚어지는 레벨이 95년도에 저점이었던 이제 80엔선까지로 짚어지기 때문에 숏 세력들이 조금 더 밀어보고자 할 의지가 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는요, 지난 6월 7일 날 1.18 이제 저점으로부터 1.33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지선으로 이제 작용했던 것이 지난 이제 20일 날 이제 원비 기상 하락하면서 무너졌었습니다. 이제는 이 선이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이제 버냉키 의장 발언으로 현재 이제 1차 저항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1.275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주말 발표들을 이제 기점으로 저항선을 뚫어내는지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달 들어서 1,200원 3번이나 찍었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는지 1,200원 이번에도 쉽게 뚫릴 것 같진 이래저래 않습니다. 아무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망을 해주셨고요. 자, 채권 시장은 어제 또 다시 장기물 위주로 강세를 띄었어요. 다시금 뭐 플래트닝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5년물이 어제 7bp 빠졌더라고요. 예, 일단 채권 시장이 또다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장중에는 국채 선물이 이제 5일 이평인 111.95까지 밀리면서 조정 분위기가 연출이 되나 싶었습니다만은 오후 들어서 이제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또다시 이제 되감기가 되면서 결국 또 강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국채 선물은 15틱 상승한 112.25로 마감을 했고요. 장기물이 강세를 보이면서 수익률 곡선은 며칠 동안 통한 강세를 보이면서 좀 스티프닝 됐던 모습이 재차 플래트닝 되는 모습이었고요. 국고 3년물은 이제 3bp 하락한 3.54%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 2틱 추가 상승한 112.27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특별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버냉키 의장이 추가 경기 완화책도 얘기하면 미국 채금리도 꿈틀거릴 텐데 이것 역시 변수가 되겠죠. 보니까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도 이번 주말에 나온다면서요? 예, 일단 오늘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관련 지표들도 좀 많이 대기를 해야겠지만 일요일 날 발표 예정인 이제 부동산 대책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2005년도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 시기 이전에 부동산 대책 완화 발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달에 이제 부동산 완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2005년 10월 달에 기준금리가 인상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이 금융자산으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계속 부동산 정책이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먼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은 7월 달에 그 전에 먼저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가 되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그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전에 이런 절차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뭐 예상대로 이제 일요일날 발표가 될 것으로 나왔고요. 이제 따라서 한우는 이제 부동산 우려에서는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추석 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9월 기준금리 인상은 다소 이제 조금 힘들다는 판단이기는 하지만요. 하지만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때문에 9월 인상 가능성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표들이 예상이 됨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따라서 이제 수익률 곡선 플래트닝에 베팅하는 세력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9월 금통이 만약에 추가 인상의 가능성이 더 짙어진다면은 채권시장 전반적으로 추가적인 강세를 더 띄기도 조금은 버거운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한은의 김충수 총대는 또 뭐 추석이 그렇게 큰 변수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채권시장, 외환시장 전망은 NH투자선물 전소영 연구원께서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720선도 이탈을 했었다가요. 약보합권까지 1포인트도 채 안 되는 낙폭까지도 줄였다가 지금은 1725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훨씬 덜 팔아주는 측면도 있지만 개인들도 강하게 사주고 있기 때문인데 코스닥은 상승 반전된 뒤에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역시 개인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오늘 같은 날 예상 외로 선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이트레드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이 빠지면 일단 어떤 식의 전략을 펴면 좋을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네요.
예, 예상보다 해외 시장 변수에 대해서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지지선인 1700선에서 1710선까지의 지지 여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장이 미리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수급 상황에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덜 판다고 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네.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지지하는데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간 다음에 확인 후에 적극적인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지선을 정확히 얼마로 보시는 겁니까? 1700입니까? 아니면 1710이나 20포인트 정도입니까? 일단은 1710선을 보고 있고요. 1710선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121선이 지나가는 그 선이고, 그 다음에 1700선에 대한 또 지지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선을 1차 지지선으로 보고 2차로다가 그게 무너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1670선을 2차 지지선으로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장에서 시장 전망하고 같이 이제 금일장 전략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전에도 이제 설명이 나왔겠지만 이제 경기 하강 우려가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경제 지표들이 극적인 개선이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주택 경기를 시발로 해가지고 재하강의 우려감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유럽의 경제 여건을 둘러싼 좀 부정적인 뉴스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페인의 재정 적자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이제 유럽 증시와 동반으로 다 하락을 하게 됐는데요. 금일에도 이제 아일랜드에서 6억 유로 가량의 국채 발행이 있는데 이건 성공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은 유럽 시장 쪽에 포르투갈이나 그리스 같은 그런 예전에 피그 국가들의 CDS가 올라가는 등 유럽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금일에 이제 주간 실업 수당이 청구권. 네, 여보세요? 예, 아이고, 또 전화 끊겼네요. 그래요. 지금 미국 쪽의 얘기를 이어가시려고 하셨는데,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만 하더라도 50만 건인가? 이렇게까지 증가해서 9개월 내 최저치까지 많이 늘어났었죠. 그러다가 간밤에 나온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연속해서 계속 앞전에 있었던 3주의 트렌드를 이어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그나마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정영 과장님께서는 경기 둔화 우려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종합을 하시는 것 같아서, 4주 평균은 또 보니까 4주 평균 내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의 숫자를 내보니까 4주 평균은 또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의 고용이 한 주 이렇게 좋아졌다 하여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역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 있는 정영훈 과장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전화가 잠깐 끊겼었네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다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에 대한 경기 하강이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큰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글로벌 경기 하락에 따라서 각 국가들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이 재정이 좀 부실한 그런 국가들은 대규모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기가 힘들고 중국 같이 무역 수지 흑자가 많이 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있는 국가들이 경기 부양책을 실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중국 이제 일명 차이나 플레이라고 하고 있는데 중국이 네.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네. 이제 중국이 국토 개발 등을 통한 이제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이제 수혜주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중국이 내수 시장을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 내수 관련주 등 내수에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국토개발 관련에 관한 것들은 이제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정보기술,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첨단 제조업,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네. 그리고 그 스마트 그리드 같은 그런 그렇죠. 대규모 설비 투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향을 가장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이제 그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그쪽 분야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그렇죠. 그 우리나라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전선 업체들 그런 쪽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중국의 내수 소비에 대한 부양책들이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그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내수하고 연관이 돼 있는 그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CJ 오쇼핑 같은 그런 그 중국 내수 관련주들이 여전히 큰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시장에서 지수가 지금 1720에서 지금 지지가 된다. 그리고 앞으로다가 그 지수가 회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들로다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관련 그 차이나 플레이 주식들을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현재 1720까지 내려왔을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그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전략을 짜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은 일단은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1770선에서 그 확보한 현금을 아직까지는 미리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다음 주 초에 이제 미국 시장이 버냉키 의장이 그 발언한 내용들을 보고서 다음 주 초에 그 미국 시장이나 해외 증시를 보고서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이나 플레이 관련주들에 대한 저점 매수를 조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전략을 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도움 풀 수 있는 나라 미국과 유럽 쪽 아닐 테고 중국 쪽일 텐데 그 중에서도 중국 뭐 내수 관련이라든가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설비 관련 투자에 우리 수혜 볼 수 있는 종목들 한번 보되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초에 투입을 해보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주말 보내면서 또한 지켜봐야 될 것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뭐 혹시나 하는 기대감 때문인지 건설주가 좀 분위기가 그나마 좀 괜찮은 편인 것 같거든요. 건설주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어차피 대응책 나와봤자 이것이 기대치에 못 미칠 것이고 이 날짜가 확정돼서 나오면은 그때가 오히려 매도 시점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결국 매도의 어떤 타이밍으로 보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이후의 영향들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적인 규제 완화로다가 이제 DTI 완화 및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이제 연장을 하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지금 그 DTI 정책 완화 및 다주택 양도세 완화를 통해 가지고서 국내에 이제 있는 주택 수요가 그 다시 일순간에 활발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는 갖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건설주 내에서도 전체 그 정책이 완화된다라고 해가지고서 전체적인 건설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보다는 네. 각 건설주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현대차 그룹과의 M&A 관련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건설 부분 이외에 그 석유화학 부분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건설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것처럼 전체적인 건설업 업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주 자체들이 추가적으로다가 더 올라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네. 각 그 건설주마다 가지고 있는 뭐 해외 수주라든지 네. 아니면 개별 모멘텀에 따라서 그 따로따로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건설주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네네. 주말에 이제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정책이 반영되는 그 상황을 보시고서 다음 주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현금화 시키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M&A 또 뭐 해외 수주 또 다른 건설 부문 외에 사업 다각화가 진행돼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 건설 업종은 천편일률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전과 이후 딱 잘라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중국주 봐라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또 추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트레드 증권 온라인 PB센터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지수 다시 한번 볼게요. 1722포인트입니다. 25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와 봤었던 것 같은데 다시 20포인트 초반대 정도로 내려오지만 1720 지지가 되는 것은 확실히 조금
의미가 있다 싶고요. 코스닥이 아쉽게도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듯 싶었는데요. 다시금 하락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개인들이 좀 강하게 사준다 싶습니다. 코스닥도 460선대 그리고 코스피도 1720선대에서는 개인들은 확실히 글쎄요 가격에 좀 끌리지 않나 싶고요. 오늘 외국인들은 사흘째 팔고 있지만 9시 한 30분 정도 다 돼가는데 외국인이 150억 정도밖에 팔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 규모가 조금 더 있었었는데 오히려 매도를 조금 줄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주말에 대책 나온다라고 하는 저희가 좀 전에 살펴봤었던 건설주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종목은 일단 기대감에 오르는 대형 건설주도 있어 보이네요. 자, 미국 증시 다우 만선 이탈에도 잘 버티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